K로 끝내는 중앙영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능동태와 수동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74강 컨셉 74번입니다. 수동태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실은 수동태의 개념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개념은 복습 차원에서 가볍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된 포인트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수동태를 능동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학교 시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특히 서술형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전환하는 방법을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동태, 능동태의 개념부터 살짝 볼게요. 능동태,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는 주어를 기준으로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런 느낌이고요. 수동태는 주어를 기준으로 어떤 상태로 되는 것 혹은 당하는 것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네요. 영어의 모든 문장은 능동태 아니면 수동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동사를 보시고 동사가 BPP라면 수동태, 아니라면 능동태 이렇게 보시라고 했네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동사가 BPP, 즉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덩어리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 수동태 아니면 능동태인 겁니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도 주어가 하는 느낌이면 능동태, 주어가 되거나 당하는 느낌이면 수동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Tony broke the window. 토니가 창문을 깼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토니는 깼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나왔네요. 동사의 모양이 BPP인가요? 아니죠. 얘는 능동태인 겁니다. 토니가 깼어요. 창문을 이렇게 됐죠. 토니가 깼다는 것이 포인트의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The window was broken by Tony. The window 주어고요. was broken이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서 수동태를 형성하고 있네요. 그러면 의미의 초점은 창문이 깨졌다라는 거죠. 토니에 의해서입니다. 토니에 의해서 깨졌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창문이 깨져 있는 그 상태가 포인트가 됐다는 거. 이런 것들 잘 참고해 보셔야겠죠. 문장들을 보시면서 동사에 집중하시고 얘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수동태라면 왜 수동태로 쓰일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시라고 했어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가르쳐드립니다. 자,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는 영어에서 이 동사는 시제라는 것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능동태, 수동태라는 것도 동사가 담당하는구나 추가시켜 주셔야겠네요. 동사를 보시면 시제도 봐야 하고요. 이제 능동태, 수동태도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봐야 할 것들이 여러 개인 느낌이 들지만 이제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이거 한 방에 보일 겁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만큼 동사가 중요하다는 거, 따져야 될 거리들 이런 것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킨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별표를 좀 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문장이 될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 읽을 거예요.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수동태로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킨 건데 그 문장 내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동시킬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한 거죠. 맞을까요? 우리 1형식부터 5형식 영어의 기본 문장 패턴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형성되는 문장을 말하죠. 2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있는 문장.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즉 목적어가 두 개 연속해서 나오는 문장의 구조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 주어와 동사로 출발하는 건 공통점이고요. 1형식, 2형식을 봤더니 목적어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1형식, 2형식은 주어 자리로 이동시킬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겁니다. 3형식은 목적어가 있으니 수동태가 가능하겠죠? 4형식을 볼까요? 주어, 동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가 있네요.
당연히 수동태 가능한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없을까요? 선생님 목적어가 두 개니까 혹시 두 가지 종류의 수동태 가능할까요? 훌륭합니다.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키는 수동태 하나,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키는 수동태 하나, 원칙상으로는 두 종류의 수동태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한 가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가능한 문장이긴 해요. 뭐 사실 이 말씀 잠깐 드리고 갈까요? 제가 오늘은 말이 좀 잘 안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뭐 강의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요. 어떤 날은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말이 잘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날이기도 했는데 말이 의외로 안 되거나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해도 좀 잘 안 되는 날인 것 같아요. 말도 자꾸 꼬이고요. 10분짜리, 20분짜리 영상을 하나 찍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틀려서 다시 찍고, 틀려서 다시 찍고.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또 영상을 촬영해야 되니까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살짝 말이 꼬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오형식, 당연히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 가능, 불가능? 가능하겠죠. 포인트는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킨 겁니다. 당연히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볼까요? He made this box. 그가 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능동태인가요? 수동태인가요?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BPP가 아니니까 얘는 능동태잖아요. 근데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뭘 따져야 돼요? 목적어가 있는지 봐야죠. 그는 만들었습니다. 이 상자를 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있죠. 맞나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능동태 문장입니다. 그럼 얘는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수동태로 바꿀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고 그랬네요. 맞나요? 그리고 수동태의 가장 큰 특징은 동사의 모양이 PP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동사를 PP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능동태 문장에 있던 주어를 문장의 맨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by 플러스 행위자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안 따지고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런 경지라면 이 강의를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교 시험과 관련돼서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이런 방법들을 좀 따져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연습하고 나면 이제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될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능동태 문장은 수동태로 전환할 때 꼼꼼히 따져야 될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능동문 동사의 시제, 주어의 단수 복수, by 플러스 행위자, 목적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동사를 BPP로 바꿀 때 가장 먼저 능동문 동사의 시제를 따집니다. 얘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에 따라서 수동태의 BPP에서 이 비동사가 결정이 됩니다. 먼저 이 능동문의 동사의 시제가 현재라면 이때 비동사는 am, are, is 셋 중에 하나를 써줍니다. 만약에 얘가 과거라면 이때 비동사는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를 써요. 만약에 얘가 미래라면 고민할 거 없이 will, be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라면 am, are, is 중에 과거라면 was나 were 중에 얘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이걸 선택할 때는 목적어에서 주어 자리로 이동한 얘를 보시고요. 얘가 만약에 단수라면 이 비동사도 단수로, 주어가 복수라면 비동사도 복수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am의 경우에는 I하고만 연결되잖아요. 얘는 뭐 크게 고민할 필요 없고요. 이때 이 주어가 복수라면 are, 단수라면 is, 과거이면서 단수라면 was, 과거이면서 복수라면 were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어가 by 플러스 행위자로 갈 때 이때의 행위자는 반드시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이 존재하는 경우는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으로 오되 이런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주의하실 건 이 자리에 인칭대명사의 주격, 소유격 이런 것들은 올 수 없습니다. 인칭대명사라면 반드시 목적격으로 돼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챙겨두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by 플러스 행위자는요. 문장의 맨 뒤로 보내주시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문장 중간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by 플러스 행위자는 뒤로 보내주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건데 일반인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by 플러스 people, by people의 경우에는 생략이 대부분 된다는 거 여기까지 챙기고 가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해봐야겠죠. 이거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거 싹 다 지우고 갑니다. 자, 주어를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냈어요. 말이 자꾸 이렇게 안 됩니다. 별거 아닌데요. This box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동사를 be, pp로 바꿀게요. 근데 시제를 따져봤더니 과거 시제네요. 그러면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가요? be, pp로 바꿀 때 얘가 과거니까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면 this box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봐야겠죠. 얘가 단수네요. 그러면 얘는 was 이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made의 과거분사는 made 이거 맞고요. 마지막으로 주어 he를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되는 거죠. he는 주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by 다음에 he를 쓰면 큰일 나죠. 혹시 소유격 he 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얘는 he를 목적격으로 바꿔서 반드시 him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주어 동사 자리가 be, pp 형태로 된 수동태가 되겠죠. 얘가 왜 수동태로 되어야 될까요? 이 상자는 만들어지는 되거나 당하는 느낌입니다. 그에 의해서. 괜찮을까요? 수동태는 이렇게 전환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기준을 가지고 연습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태호 was broken the vase. 태호는 하고 동사를 보니까 능동태, 수동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꽃병을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얘를 모른다 하더라도 태호가 깼을까요? 태호는 깨졌을까요? 뭐 우리말로는 뭐 다 될 것 같긴 한데 그 뒤에 말로 연결해 보니까 태호가 꽃병을 깼다 능동태가 맞는 거지. 태호가 꽃병에 의해서 깨졌다 이런 거는 의미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2번 These poems were written by me. 이 시들은 썼다. 뭐 이거 자체도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시가 뭘 써? 말이 안 되죠. 시들은 쓰여졌습니다. 수동태가 돼야 되네요. 저에 의해서 주어를 기준으로 하면 능동태, 되면 수동태 이렇게 되는 거죠. English speaks is spoken all over the world. 영어는 말합니다. 영어가 말을 해? 영어가 무슨 말을 해? 영어는 말해집니다. 수동태가 돼야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말해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Many cave paintings were found this morning. 자, 많은 동굴 그림들입니다. 즉 동굴 벽화가 되겠죠. 많은 동굴 벽화가 발견했습니다.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동굴 벽화가 발견해? 말이 안 되죠. 발견되었다. 수동의 느낌이 되겠죠. 오늘 아침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얘는 were found가 돼서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답은 골랐고요. 싹 다 지워보고 수동태가 쓰인 문장의 경우 왜 수동태가 돼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 시들은 쓰여지는 거지요. 시가 쓰여질 수밖에 없는 수동의 느낌이어야 되는 겁니다. 맞을까요? 근데 얘는 저에 의해서 제가 썼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시들이 쓰여졌다라는 사실이 일단 포인트가 된 것이고요. 얘의 경우에는 영어가 말해진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말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영어를 기준으로 보면 영어가 의미에 초점이 돼서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말해진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동굴 벽화의 경우에는 누가 발견했느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많은 동굴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많은 동물벽화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된다고요. 수동태 문장은 그런 이유에서 쓰였다는 거 한번 점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번.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시오라고 나왔네요. 자,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그 문장 내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My father and I painted the house. 저의 아버지와 저는 문장의 주어고요. 자, 페인트 칠했습니다. 집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자, 동사의 모양 봤더니 BPP가 아니니까 능동태가 되겠고요. 목적어가 있으니 수동태로 전환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킵니다. The house 이렇게 되고요. 자, 동사의 모양을 BPP로 이렇게 바꿔 주어야 되는데 자, 일단 시제를 봤더니 얘가 과거 시제네요. 그러면 비동사는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겠죠? 그때 결정할 때는 비동사 앞에 있는 the house 단수 복수를 보셔야 됩니다. 얘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단수죠. 그러면 얘는 was로 쓰시고 paint, painted, painted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y plus my father and 그리고 me로 써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요거 제가 my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주격입니다. 이 my father 자체는 얘는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선생님 혹시 얘를 힘으로 쓰면 안 되나요? 물론 힘으로 써서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의미가 동일한 문장에 수동태로 바꿀 때는 my father는 힘으로 받아주면 얘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다른 그일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그대로 옮겨주시는 걸 맞고 인칭대명사의 경우에는 목적격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된다.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2번 Somebody stole my bicycle yesterday. 누군가가 훔쳤습니다. 제 자전거를 어제. 목적어가 있는 능동태 문장이 되겠네요. 수동태 바꿔볼게요. My bicycle. 자,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켰습니다. 얘를 BPP로 바꾸는 거죠. 가장 먼저 뭐 한다고요? 시제 따지라고요. stole은 과거 시제니까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 먼저 쓰셔야겠죠. 그럴 때 my bicycle은 단수니까 was 쓰시고 steal, stole, stolen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yesterday 남아있는 거 내리고요. 이 다음에 somebod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My bicycle was stolen by somebody yesterday. 얘도 가능한데 우리는 그냥 by 플러스 행위자는 맨 뒤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됐네요. 자, 저희 자전거는 도난 당했습니다. 어제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도난 당했어? 뭐 얘가 중요한 정보인가요? 얘를 빼도 사실은 제 자전거가 도난 당했습니다.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도난 당했겠죠. 당연히 얘를 빼도 알 수 있는 문장이 돼요. 그만큼 덜 중요하기 때문에 뒤로 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번 Mom cleans my room every day. 엄마는 청소합니다. 제 방을 매일 청소한대요.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능동태의 문장이네요. 수동태 가능하겠습니다. My room.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냈어요. 얘를 BPP로 바꿔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제 3인칭 단수 현재형이라는 거 보이지요? 그러면 am, are, is 중에 하나를 써야겠네요. I 아니니까 am 탈락. My room 단수니까 are가 아니라 is 쓰시고 cleaned. 그리고 everyday 남은 거 내리고요. by mo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선생님 문장의 시작되는데 이게 왜 대문자로 쓰죠? 이 가족 구성원 앞에서요. dad나 mom의 경우에 얘를 보통 소유격을 써서 my mom, my dad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얘 말고도 그만큼 일반적인 상황이 그냥 소유격 없이 my 이런 거 없이 our 이런 거 없이 그냥 대문자로 써서 우리 엄마구나 나의 엄마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수동태 문장. 제 방은 청소됩니다. 매일 엄마에 의해서. 4번 She made these cookies. 그녀가 이 쿠키들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이 쿠키들을 목적어가 있는 능동태 문장이 되겠죠.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냅니다. These cookies.
자, 얘 동사를 봤더니 시제가 과거형이네요.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these cookies가 복수니까 얘를 were로 써주시고 made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가 되니까 by her 이렇게 돼야겠죠. 이런 것들 꼭 챙겨야 돼요. 얘를 보고 얘를 맞추는 것도 챙겨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따져야 된다 도표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능동문의 동사 그리고 목적어에서 주어 자리를 이동한 얘의 단수 복수 그리고 by 플러스 목적격. 하나 더 해볼게요. He wrote this book in English. 그는 썼습니다. 이 책을 영어로 썼대요.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능동태니까 수동태 가능하겠죠.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킵니다. This book. 그리고 동사를 봤더니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 얘가 단수니까 was written이 돼야 되는 겁니다. wrote가 과거고 written이 과거 분사형이에요. 얘 자주 나오니까 눈여겨보시라고 그랬고요. 나머지 내립니다. in English 그리고 by 플러스 him 여기까지 가주셔야겠네요. 이 책은 쓰여졌습니다. 영어로 그에 의해서. 됐나요?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되겠죠? 주어를 목적어 자리로 이동시키면 되겠네요. by 플러스 행위자를요. 주어 자리로 옮기네. 이제는 반대로 주격의 형태로 바꿔줘야겠고요. BPP는 원래 모양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원래 모양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The movie was seen by many young people. 그 영화는 보여졌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요. 동사가 BPP니까 수동태가 되겠죠. 그러면 by 플러스 행위자, 목적격을 주어 자리로 보낼게요. Many young people 그리고 동사의 모양을 원래대로 바꿔주는 건데 자, 우리 능동문의 동사를 바꿀 때 가장 먼저 뭐 따졌죠? 시제 따졌습니다. 얘가 지금 비동사가 과거니까 과거 시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제에 맞춰서 얘를 과거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써가 되는 거죠. 단수 복수는 맞출 필요가 없네요. 왜? 과거 시제는 단수 복수가 없습니다. 비동사 was나 were 빼고 나머지 일반 동사는 단수 복수가 없으니까 얘를 보고 얘는 과거 시제로 맞춰주면 끝. 그리고 나서 얘를 목적어 자리로 다시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러면 과정을 보면 자, 주어 자리에 있던 것은 원래 문장의 목적어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를 이동시켰고요. by 플러스 행위자는 원래 주어 자리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로 이동시킨 것이고요. 자, BPP는 능동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데 가장 먼저 얘 시제를 따져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과거 분사를 동사 형태로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 괜찮을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한글 was invented by King 세종. 한글은 발명되었습니다. 동사의 모양이 수동태네요. 세종대왕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를 능동태로 바꿔보면 by 플러스 행위자를 주어 자리로 보내면 되겠죠. King 세종 이렇게 됐어요. 당연히 이거 by는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동사 모양을 맞춰줘야 되는데 얘가 과거 시제니까 고민할 거 없이 invented 과거 시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원래 자리로 한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발명했습니다. 한글을 능동태가 되겠네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This house was designed by a famous architect. 자, 이 집은 디자인 혹은 설계되었습니다. 한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서 수동태죠. 그럼 앞으로 보냅니다. A famous architect. 자,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얘가 과거 시제죠. 그럼 얘는 과거 시제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Designed by this house. 전부 다 과거형이 나왔네요. 그럼 혹시 얘가 is라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is라면.
그냥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 사람이 현재니까 얘 동사를 현재 시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a famous architect는 단수니까 얘를 현재형으로 간다면 designs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되어야겠네요. 오늘 끝까지 말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수동태,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하는 거, 수동태를 능동태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 다루지 않았어요. 전환하는 방법만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전환할 때 따지셔야 됐던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잘 따져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우고 문장들 갖고 연습 많이 좀 해보세요.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도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75강이 되겠네요. 조동사, 동사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늘까지 한 내용까지만 다 이해됐으면 나머지는 이제는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